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1750선대로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750선이 다시 무너졌네요. 그렇게 상승폭,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1749포인트 선에 마감이 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동시효과 때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3% 오르면서 51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과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시장 상황 자세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연고점 돌파에 따른 부담감 때문일까요?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2포인트 내린 1749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내리면서 1748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반 경제 수덕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이 1,600억 원 샀고요. 외국인 970억 원가량 샀습니다. 반면에 어제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2,0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6거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1포인트 오른 519에 마감했는데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면서 518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내내 519와 517 사이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10억 원, 외국인이 28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190억 원 팔면서 지수 하락을 압력했습니다. 하락을 압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오늘 환율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장 후반에 1,110원대로 급등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6원 오른 1,11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차는 역시 오늘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는 최고치가를 경신했었지만 오늘 약간의 눌림목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1%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신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1% 올랐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역시 2%, 1%가량 강한 모습 이어졌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7%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약세였던 태용은 오늘 반등을 시도했고요. 메가스터디 장중에는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동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소디프 신소재 어제까지는 강한 모습 이어졌지만 오늘은 하락으로 반전한 모습입니다. CJ 홈쇼핑과 네오이즈게임즈, 성광밴드까지 오늘 약한 모습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철 금속 관련주들이 급등세였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에 따라 오늘 비철 금속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풍산홀딩스가 1%, 2% 가까이 올랐고요. 서원이 7%, 대창 역시 7% 올랐습니다. 이구산업 4%, 대한금속 역시 4%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IT주들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어제까지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에 따른 약간의 눌림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달러 약세에 따른 추가적인 환율 하락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인 IT주의 오늘 조정폭이 주목될 만합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마감됐고 LG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 SDI는 작게는 1%에서 크게는 3%까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원전주들이 조정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전주들의 급등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 9%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전 KPS가 4%대 올랐습니다. BHI도 오늘 3%,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건코리아도 1%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터키 정부와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터키 진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호전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미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과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올랐고요. 현대건설 또한 실적을 발표했죠. 1.5% 올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늘 1.8% 올랐고요. LG이노텍도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2%대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역시 6%대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소형 우선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급등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원재즈가 14%, 로켓전지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동부하이텍 2와 벽산건설, 서울식품, 동양철관 우선주까지 모두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급등폭이, 움직임의 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 포장에 따른 조심,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거래소는 174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51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1750선, 52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 쪽 흐름이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일본이 2%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오늘 장중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다시 매수가 몰렸습니다. 0.3% 정도 오르면서 마감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주식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더 이상의 원화 절상은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큰 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중에 금융당국이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구두 발언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반등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약세에 전환되었던 IT 및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들도 낙폭을 다소나마 만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 기조 자체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 강세의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예상됐던 원화 강세의 진행 속도는 다소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일 연중 최고치 경신에 따른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중소형 및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수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특히 기계와 건설 등 일부 산업재화 섹터들이 동반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건설주,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많은 건설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기계업종, 캐터필러 실적을 발표로 인해서 국내 기계업종들도 강세장을 이어나갔었죠.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 실적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지표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오늘 밤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해외 경제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중요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기업 실적 관련해서는 3M과 샤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까지 계속적인 정부 지원책 효과에 따른 긍정적인 지표가 또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3M과 샤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경제 지표와 실적은 양호하게 시장에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4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최근 봤을 때 미국의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4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이러한 기대감에 한층
한층 돋보이는 그런 수준의 지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아쉽게도 어제 상승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투자 전략을 저희가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샤프의 실적 발표 등 호재성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내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증시가 동반 하락했던 데 반해서 국내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박스권 돌파에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재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분기에 나타났던 강한 상승 국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단 시장이 재차 1750선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상품 시장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관련주들 쪽으로도 시선을 옮길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상승 국면에서 최근 가격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내 비철 금속 관련주들 쪽으로도 최근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와 그리고 최근 자동차와 IT 등 전방 산업 호조에 따라서 아연 가격과 아연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리와 아연 관련 수혜주들 쪽으로도 단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풍산과 풍산홀딩스가 대표적인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LG 니코동 재련을 보유하고 있는 LS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에 따른 직접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대창과 이구산업 그리고 서원 등이 각각 그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과 그리고 재무제표 개선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뭐 상승 국면으로 또 더 나아간다면은 상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 살펴보기로는 이 중국의 리스크가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상품주들 뭐 원자재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화학주들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뭐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좀 내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원자재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중국의 강한 수요 확대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현재 산업 원자재 쪽에서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결국 그 가격 급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서거나 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강한 매수세가 둔화될 것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도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반기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금리 및 가격 상승 같은 부분들 고려해 보더라도 일단 그 중국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강한 상승세 자체는 다소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따른 해지 수요 등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투기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따른 실질 수요가 상당 부분 가세에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불어 출구 전략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스탠스 자체는 점진적이고 상당히 완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중국 병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관련주들 쪽으로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올 한 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8%를 기록하며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거의 10년 만에 20%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내수도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동기보다 7.8% 증가해 2002년 4분기 8.1% 이후 가장 높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과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20% 늘었으며 내수도 9.5%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오늘 준공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1년 착공한 지 19년 만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무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초대형 두구로 그 길이가 33.9km에 달해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립니다. 방조제의 완공으로 새만금 사업의 1단계 공사인 간척지 외곽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서울시 면적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100헥타르 규모의 국토가 확장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광산업,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내부개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복합 명품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정 건전성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무게중심이 위기관리에서 출구 전략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서는 한편 불효불급한 비과세나 감면 축소 등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 지원, 국제사회 기여 등 금융위기 이후 제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중복된 사업이나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 승인 등 인허가부터 자금 대출, 분양 보증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보증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뒤처리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이르면 5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KB투자증권이 다음 달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억 4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주식 부문과 주식 워런트 증권 부문의 2개 리그로 열리며 주식 워런트 증권 리그의 경우 매주 5영업일 중 4일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면 탈락하는 서바이벌 리그와 매매의 70% 이상을 아이폰으로 해야 하는 아이플러스 스타 리그로 나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가 연계증권 판매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상품을 선보입니다. 매주 평균 10여 종 이상의 주가 연계증권을 1, 2차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매일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아이폰 주식거래 서비스인 굿아이 스마트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28일까지 아이폰 프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아이폰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할부금 11,000원, 3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최대 46,000원을 지원합니다. IBK 투자증권은 IBK 기업은행 퇴직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략과 상품을 제안하는 IBK 투자증권 시너지 프로그램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IBK 증권은 앞으로 일반 퇴직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환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상승한 1,110원 10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원화 절상이 좀 과대하다라는 평가가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의견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됐다는 점, 앞으로 우리 증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